네, 네. 제가 전 시간에 수업 시간에는 그 이렇게 했었죠. 잠깐 정리 좀 할까요? 네. 어,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제목별, 성별, 별점의 표준 편차를 먼저 계산을 했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를 정렬을 했죠. 어, 어떻게 정렬을 했냐, 무슨 컬럼을 가지고서 정렬을 했냐면 여기 F, 여성이라고 하는 컬럼만 가지고서 정렬을 했어요. 내림차순 정렬을 했어요. 그게 여기 있는 sort values예요. sort values. 그래서 내림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 이 숫자가 큰 것부터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선호도가 차이가 크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50개를 뽑았죠. 위에서부터 50개를 뽑았어요. 그리고 인덱스만 선택하게 되면 영화의 제목들이 나와요. 이 영화의 제목들은 뭐냐면 성별, 그죠? 어, 여성의 별점 표준 편차가 큰 순서대로 50개의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죠? 이제 이 영화 제목을 이용해서 무비 익스플로드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타이틀들이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제목이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장르 컬럼의 개수를 센 거예요. 장르 컬럼의 개수를 세니까 코미디가 18번, 호러도 18번, 액션 15번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를 찾았어요. 그죠? 그래서 5개까지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들 5개를 보시면 코미디, 호러, 액션, SF, 스릴러 이런 순서입니다. 이런 순서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고 똑같은 과정을 여기 정렬하는 기준을 M으로만 바꿔서 다시 한번 해봤어요. 제목별, 성별, 표준 편차를 계산한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그죠? 아까 피벗 테이블로 만든 데이터 프레임이 있죠. 그 데이터 프레임을 M이라고 하는 컬럼, 즉 남성 컬럼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먼저 했어요. 그죠? 네, 남성 별점 표준 편차 내림차순 정렬했다. 이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그 중에서 상위 50개, 이게 상위 50개. 그리고 제목만 찾겠다. 인덱스를 찾으시면 제목만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해봤어요. 출력을 해봤더니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거는 플랜 9 From Outer Space라고 하는 영화였었고 50, 50이 표준 편차가 큰 남성이에요. 남성 쪽에서 표준 편차가 큰 50번째는 Thin Red Line이라고 하는 영화였었어요. 자, 얘네들의 장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50개 영화의 장르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역시 마찬가지 작업을 한 거죠. 무비, 익스플로드, 타이틀이 이 제목 안에 있으면, 그죠? 타이틀이 이 제목 리스트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불리언 인덱싱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92개가 나왔습니다. 영화 제목은 50개밖에 없는데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92개의 행이 선택이 됐어요. 이유는 한 개의 영화가 2개 이상의 장르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뭘 하면 돼요? 장르만 선택하면 되죠. 장르만 선택해서 value count를 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코미디가 몇 번 등장하는지, 워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액션은 몇 번 등장하는지 카운트를 세면 돼요. 그게 여기까지는 그냥 북붙한 거예요. 위쪽에서. 어, 거기에 장르 컬럼, 밸류 카운트를 했더니 남성 쪽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코미디, 호러까지는 똑같죠.
보시면 코미디, 호러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이 액션, SF, 스릴러 순서였었는데 여성 쪽에서는요, 남성 쪽에서는 드라마, SF, 액션 순서였었어요. 그러니까 스릴러가 빠지고 드라마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장르에 대해서는 남성들은 약간 표준 편차가 큰 거예요. 선호도 그 별점의 표준 편차가 커서 그 기호가 조금 좋은 별점 같은 영화에 대해서도 좋은 별점을 주기도 하고 나쁜 별점을 주기도 하고 이 편차가 드라마가 좀 크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장르가 뮤지컬이라고 하는 장르가 남성 쪽에서는 들어갔어요. 여성 쪽에서 보면은 여기 장르들 중에서 뮤지컬이라고 하는 장르는 없어요. 그죠? 50개 영화를 뽑았는데 50개 영화 중에 뮤지컬 영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표준 편차가 큰 50개 중에서는 여성 별점의 표준 편차가 큰 영화 50개 중에는 뮤지컬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뮤지컬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분명한 거예요. 좋으면 좋다. 맞죠. 많은 아니면 나쁘면 나쁘다. 그 편차가 크지가 않아요. 편차가 크지 않은데 남성 쪽에서 보면 물론 개수가 좀 작기는 해요. 4개밖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죠?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좀 영화 자체가 적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쪽에서는 그 표준 편차가 큰 장르 중에 하나로 뮤지컬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어, 남성들은 뮤지컬 장르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높은 별점을 주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낮은 별점을 주는 그런 선호도가 좀 차이가 심한 그런 장르 중에 하나이겠다.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른 것들은 뭐 이런 부분들은 비슷비슷할 텐데 등장하지 않는 그런 장르가 좀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뮤지컬 좋아하시나요? 뮤지컬 영화나?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요 정도로 할게요. 저는 요 정도로만 하고, 어, 그냥 투두라고만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해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음. 요거는 제가 코드를 만들어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보세요. 별점의 평균이 4.0 이상인 거. 그러니까 평균 자체가 4.0 이상이라면은 이거는 꽤나 높은 그 별점들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3점 이하는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4점 이상으로 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평균이 4.0 이상인 영화들의 장르가 어떨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을까? 어. 아니면 조건을 조금 더 그 강하게 줄 수도 있어요. 뭐 4.5 이상. 근데 별점 평균이 4.5 이상이 되는 영화들은 아마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 특히나 우리는 어디서만 할 거냐면 평균이 의미가 있으려면, 별점 리뷰 횟수가 우리 120개로 하기로 했죠. 그죠? 120개 이상인 영화들 중에서만 할 거니까, 여기서만 할 거니까, 그 4.5 이상인 영화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뭐 숫자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4.3 이상, 뭐 아니면 뭐 4.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어 적당한 몇 개가 나오는지 뭐 이런 영화들을 찾아서 장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성별. 성별로 또 나눌 수가 있겠죠. 성별, 별점, 평균이. 그러니까 남성 쪽에서 별점 평균이 4.0 이상인 거, 여성 쪽에서 별점 평균이 4.0 이상인 거,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별 별점 평균이 4.0 이상인 영화들의 장르. 그래서 그 어떤 장르의 영화들을 높은 그 별점을 주느냐, 좋아하느냐, 뭐 이런 거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카테고리화해서 볼 수 있는 변수가 연령대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죠? 네. 우리 뒤에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 번만 더 출력을 해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한 번만 출력을 해보면, 여기 사용자 정보 중에서, 그죠? 사용자 정보는 성별, 젠더. 우리가 요 젠더에 대한 거는 분석을 많이 했으니까, 연령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업군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연령대별 평균이 별점 평균이 뭐 높은 순서로 정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연령대별로는 그 별점 평균이 높은 영화들이 어떤 영화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영화들의 장르는 뭐가 있을까? 그죠? 정렬해보고 그 영화들의 장르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음. 또 아니면 직업군이 있었을 거예요. 직업군별 별점 평균이 높은 순서로 정렬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장르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연령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미성년자 있었고, 18세 이상 있었고, 그 다음에 25세 이상 있었고, 35세 이상 있었고, 45세 이상 있었고, 그 다음에 50세 이상, 55세 이상, 뭐 이렇게 있었나요? 이렇게 그 연령대가 되게 많아서 정렬을 하는 기준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뭐 모든 연령대를 다 정렬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고요. 함수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데이터 프레임 딱 줘가지고 반복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 아까 그 연령대 분석한 거 있었잖아요.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연령대가 25세 이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5세 이상, 그 다음은 18세 이상.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집단 연령대가 가장 많았죠. 그죠? 이 세 개의 연령대가 가장 많았으니까 다른 연령대들은 좀 무시하고 25세 이상에 대해서만 선호하는 영화 장르들, 뭐 35세 이상에서 선호하는 영화 장르들, 그래서 요 안에서만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연령대에 대해서 다 하나씩 정렬을 해보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요 세 개만 정렬을 해보고, 관심 있는 연령대에 대해서만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직업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군도 보니까, 이렇게 직업군이 21개나 있어요. 그죠? 21개의 직업군이 있었고, 어떤 직업군은 굉장히 많고, 인원수가, 어떤 직업군은 인원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것도 모든 직업군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그 정렬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것보다 좀 그 숫자들이 많은 거 있죠. 이렇게. 앞에서 세 개만 보면 4번이라고 하는 직업군, 0번이라고 하는 직업군, 7번이라고 하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음. 얘네들의 이름은 그 데이터 프레임 설명에 있어요. 그죠? 4번이 아마 학생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7번이 학생이었나? 예. 아침에 한번 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예. 그래서 그 관심 있는 직업군을 선택을 해가지고요. 좀 숫자들이 많은 것들 중에서 관심 있는 직업군, 뭐 예를 들면 학생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전문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학생도 초중 고등학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학생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설명 문서 리드미 파일을 보시면 초중고 학생이라는 직업군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대학생 컬리지라고 하는 직업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심 있는 직업군 두세 개만 골라가지고 걔네들을 기준으로 sorting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느냐? 어린이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느냐? 뭐 당연히 어린이들은 어린이 영화나 뭐 모험, 어드벤처 영화 같은 거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죠. 또 어떤 다른 영화들을 좋아할지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안 해드리겠습니다. 따로 안 해드리고 그냥 요번 시간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내일 할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그동안 그래프 몇 가지를 그려봤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를 그릴 때, 그, 그래프가 어디쯤 나올까요? 아,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운트, 젠더, MF, 이렇게 영어로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운트, 에이지 이렇게 영어로 나오죠. 여기에 X축이나 Y축의 레이블 아니면 여기 틱에 사용된 값들 한글로 표시를 해보신 분 계세요? 아마 여기 레이블을 한글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아마 에러 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지워버릴 코드여서. 자, 성별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PLT, 그냥 SNS, 바플럿.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DF를 사용을 할게요. DF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X축은, 바플럿보다는 개수를 세는 거면은 아예 카운트를 세겠다. 카운트 플롯이 더 나올 거예요. X축은 성별. 이렇게 해서 plt.show를 하면, 우리 이거 그렸던 그래프예요. 성별, 남성 몇 명 있고 여성 몇 명 있느냐, 이거 그렸던 그래프고, 여기 X축을 레이블 볼게요. X축을 레이블 바꾸실 때 어떻게 해요? plt.x 레이블 이렇게 하죠. 여기를 성별 이렇게 한글 쓰면 깨지죠.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분명히 크롬에서는 성별이라고 한글 폰트를 쓸 수 있고, 한글 폰트가 잘 나오는데, 여기도 한글 폰트들이 잘 나오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왜 한글 폰트가 안 나올까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코랩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실행되는 거는 클라우드에 있는, 그죠? 우리 PC가 아니죠. 이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고, 파이썬 코드들을 실행해주는 머신은 누구예요? 코랩이라고 하는 런타임. 런타임이 실행 환경이에요, 실행 환경. 그러니까 이 가상 머신, 구글 컴퓨터 엔진 백엔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네.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이 가상 머신에서 코드를 실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도 이 가상 머신에서 그래프를 만들겠죠. 근데 이 가상 머신에 한글 폰트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폰트가 없어서 이렇게 네모네모로만 보이는 겁니다. 저희가 내일은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올게요. 우리가 외국 자료들만 가지고 오니까 재미가 없죠. 어, 안 와닿죠. 그죠? 그래서 그 한국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 컬럼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 한글로 되어져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 데이터 프레임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그래프 그릴 때 한글도 보이게끔 그런 작업들을 내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도 우리나라 데이터를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영어로 표시가 되는 건 문제가 없죠. 그런 것들을 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오늘은 이 무비렌즈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요 부분 한번 뭐 이것 말고도 제가 그 제시해 드린 것 말고도요. 이런 것 말고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어떤 거를 조사해 보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데이터에서 찾아내는,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남은 시간 동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여러분들 시간 드릴게요. 어, 여기까지의 코드는 그 GitHub에 올려드렸어요? 투두는 안 올려드렸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들을 한번 해보세요. 과제는 이메일로 주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주고 싶으신 분들은 주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뭐 다양하게 했는지 뭐 볼 수 있으면 좋겠죠.